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양모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플로리스트는 어떤 직업이고 플로리스트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플로리스트란 직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로리스트란 직업을 올해까지 20년 차가 되었고요. 플로리스트를 하려면 꼭 학교를 가야 하냐라는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 굳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허용하는 자격증이 있지만 자격증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감각만 있다면 플로리스트를 하실 수 있고요. 일단 제가 플로리스트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결혼식 장면 중에 한 부분이고요. 플로리스트는 이렇게 꽃장식도 하고요. 꽃장식 위에 있는 이런 기물들을 사용해서 옆에 보시면 초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총괄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플로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제 프로필을 보시면 굉장히 뭐가 많긴 하지만 저는 학교 전공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꽃을 하고 싶어서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학교를 갔고요. 그리고 또 플로리스트를 하려면 유학을 가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충분히 배우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해외에 좋아하는 플로리스트를 찾으셔서 한 번씩 갔다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테크닉은 한국에서 배우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저희가 뭐 손으로 만지는 건 사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들이 있거든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색감, 그들이 색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오시면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시거나 또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결혼식 장면이에요. 근데 플로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장식도 하지만 의자에 달린 패브릭 장식도 보이시죠? 저희가 의자에 달린 패브릭 장식,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뭐 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물들까지 플로리스트가 모든 걸 다 총괄하기 때문에 꽃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꽃, 그리고 뭐 인테리어 요소, 그다음에 색감까지 플로리스트가 다 갖춰야 할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색감 공부도 꾸준히 하시고 인테리어 공부도 하시면 이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결혼식 장면이에요.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그래서 색감이 화려한 경우는 계절이 추워질수록, 겨울이 갈수록 색감이 조금 더 화려해져요.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신부님들이랑 저희가 이제 상의를 했을 때 신부님들이 원하시는 색깔이 가을이 되면 빨강색, 겨울이 돼도 빨강색, 약간 오렌지, 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는 색감, 왜 여름하면 파란색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계절에 맞는 색감들이 어떤 색감들을 잘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지도 공부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웨딩 장면이고요. 꽃장식을 할 때는 꽃만 꽂는 게 아니라 꽃을 꽂을 수 있는 기물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매해마다 유행하는 스타일들이 패션과 동일하게 꽃 쪽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촛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물에 색감을 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그 해마다 조금 유행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해의 유행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꽃들이에요. 예식장에서 손님들이 앉아 계시는 테이블 위에도 장식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높이가 손님들이 신랑 신부를 바라봤을 때 신랑 신부가 안 보이지 않게 신랑 신부도 잘 보일 수 있게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것도 센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센스들을 잘 맞추셔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화려하죠. 무슨 파티 장면 같죠? 네, 요거는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던 파티 첼로리스트 분께서 연주회를 하시고 초대된 VIP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행사했던 파티고요. 여기에 보시면 꽃장식만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천장에 있는 빨간색 좀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천장식까지 다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꽃 플로리스트는 꽃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브릭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기물들, 뭐 철제, 나무,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제작해서 만들기 때문에 꽃만 한다기보다는 인테리어 쪽이랑 같이 조합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꽃만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테리어,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는 뭐가 있으며 인테리어를 뭐 이런 오브제를 제작할 때는 어느 곳에 가서 제작을 해야 하는지까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웨딩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꽃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나무 소재까지 사용해서 저희는 이제 나무를 세웠거든요.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꽃도 달고 초도 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생각해서 신부님들께, 고객님들께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함께 접목이 되면 더 좋은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드라마를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어요.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의 꽃장식 총괄을 맡게 되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꽃장식들을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도 굉장히 꽃이 많이 나와요. 뭐 결혼식 장면, 파티 장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플로리스트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제 매년 한두 편씩 저는 이제 드라마를 하고 있고요. 이제 플로리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드라마를 보시다가 웨딩씬, 그다음에 파티 이런 것들이 나오면 꽃장식을 어떻게 했는지 유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에서 온 그대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학생들한테 수업도 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강의도 하고, 그리고 패션쇼도 하고, 그다음에 웨딩쇼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현재까지 중국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도 하고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패션쇼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민호 씨가 주연했던 CF 장면이고요. 중국 여배우와 함께 했었던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방영만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용은 아니고 중국용인데 촬영을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건 인천공항과 남산을 오가면서 촬영을 했었던 씬이고요. 요거는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플로리스트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청소년분들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먼저 선생님 자기소개 아까도 해주셨겠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양모연이라고 합니다. 박수! 그러면은 네. 양모연 선생님 혹시 플로리스트가 청소년들이 이해되기 쉽게 말하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혹시 사실 플로리스트는 꽃꽂이가 맞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꽃꽂이를 하는 사람도 플로리스트라고 명칭을 하고요. 저처럼 웨딩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꽃장식들을 하는 사람들을 플로리스트라고 명칭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꽃을 달고 예술을 하는 그렇죠. 모든 분들을 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웨딩홀에서도 요즘은 빠지면 안 되고 그렇죠. 끝나면 하객분들이 그 꽃까지 가져가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아까도 전공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굳이 전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 네, 그런가요? 전공을 안 했는데 전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공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뭐를 할까 제가 사실은 전공은 컴퓨터학과였어요. 전혀 다른. 근데 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나서 너무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TV를 딱 켰는데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관심이 있었고 제가 원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사실 CAD라는 거를 살짝 배웠었는데 컴퓨터로 하는 건 역시 저랑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그냥 컴퓨터 공학, 이제 웹 디자인 쪽을 하려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다가 또 저랑은 너무 안 맞는데 그 플로리스트 분이 호텔에서 웨딩 꽃장식을 하시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꽃꽂이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꽃을 한 1년 정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다가 결국에는 학교를 자퇴를 다시 하고 이제 전공을 하려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우여곡절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거를 지금 나이에 많이 찾으시고 여러 가지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직업을 하시면서 아까도 보니까 굉장히 정말 큰 드라마의 플로리스트 팀장으로서 그 모든 이런 예술 작품을 네. 하시기도 했고 그거로 파생해서 강의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플로리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보람이나 이런 장점 같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람은 제가 한 거를 고객이 만족했을 때, 너무 예쁘다고 좋아해 줬을 때, 너무 멋지다고 칭찬해 줬을 때, 그때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이렉트다 보니까 그쵸. 제가 했던 바로 경험을 현장에서 바로 맞아요. 봤거든요, 피드백을. 그래서 장식을 설명만 했을 때, 받아야지. 그쵸. 뭐 신랑 신부님들이면 들어오셔서 너무 예쁘다. 뭐 들어오시는 하객분들도 어머 너무 예쁘다. 뭐 행사를 갔을 때 뭐 고객들이 예쁘다라는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보람 있고 만족이 있죠. 그럼 반대로 단점이라든가 힘든 점은 다치는 적도 많나요? 혹시 손 같은 네. 거나? 뭐 저는 이제 지금 손에도 상처가 있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 이제 초보 때죠. 지금은 다치진 않는데 초보 때 이제 뭐 가위질을 할 때 잠깐 딴 생각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죠, 손을 그죠. 자르기도 하고 행사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다리도 막 움직여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집 잘못해서 뭐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이제 밖에 야외에서 진행했었을 때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사다리가 저한테 쓰러지는 바람에 이제 허벅지로 딱 쓰러져서 한동안 피멍을 달고 살았던 적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쉽진 않죠. 쉽게 말하면 현장직이기 때문에 그쵸. 어떤 위험이 있을지는 예측 네, 못하고 맞아요. 항상 예술을 하지만 정말 그 주변을 많이 주의해야 되고 네,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직업을 아까도 뭐 말씀을 많이 했지만 플로리스트를 많이 꿈꾸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런 건 꼭 필요하고 이런 루트가 가장 지금의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고 혹은 정석적인 길이 같다 같이 아까도 잠깐 뭐 강의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정석이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하세요 라기보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여러 가지 색감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 투입돼서 현장 활동을 좀 해보시는 게 훨씬 경험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았다 싶으시면 막 가서 일을 해보세요. 아르바이트로 여기저기 다른 업체 여러 업체들 가셔서 일을 해보시고 사실 플로리스트라는 게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요. 꽃집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꽃집만. 그 저처럼 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식물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다 저희가 통틀어서 플로리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강의도 또 하시는 분들 네, 강의만 하시는 공부만 분들.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다 맞는지 다 경험을 충분히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정석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 세부적인 전공들이 다 있고 세부적으로 하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맞는지는 다 경험을 해보는 네. 색감에 대한 공부가 있는 기본적인 학원에서 이론만 끝나면 바로 현장에 찾아가면서 뭐 트렌드라든지 왜냐면 저희가 이제 특징을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처음 온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막 꽃을 배우고 이제 막 네. 뭔가 일을 해보겠다 오는 친구들한테 사실 꽃을 꽂으라고 시키지 않아요. 아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고객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준비하는 건 물뜨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꽃을 꽂는 거를 저희가 플로랄 폼이라고 하는데 플로랄 폼 담가놓기 그 다음에 꽃 정리하기부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겠다고 나선 친구들은 이 꽃을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그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 꽃을 꽂으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밑에서부터 일을 해온 친구들은 혼자 나가서도 굉장히 잘할 수 있죠. 3년에서 5년 정도는 거의 옛날에 그런 식당에서 뭐 칼 한 번 잡을 때까지 설거지 똑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밑작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청소년들에게도 되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좀 쉽게 생각하고 쉽게 가는 것보다 네. 뭐든지 거기에 따른 그렇죠. 시간과 노력과 고난이나 네.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플로리스트의 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외, 유럽, 뭐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 꽃을 사용하는 양은 현저하게 줄어요. 옆 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한 30%? 일본이 사용하는 거에 30% 정도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네. 플로리스트 꽃을 활용한 예술을 엄청 많이 하는 나라라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을 많이 사용 안 하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이제 플로리스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일반 고객들이 꽃을 샀을 때 왜냐면 그 미국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저녁을 굶더라도 테이블에 올릴 꽃 한 송이를 사겠다라고 할 정도로 해외에서는 그렇게 꽃이 늘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는 사실 누구한테 꽃 선물하면 야 차라리 형 돈으로 주지. 네. 어르신분들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맞아요. 차라리 현금 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저희 나라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이 고민은 저는 꽃을 시작했을 때부터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근데 지금 한 제가 20년 차가 되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우리 집에 꽃, 우리 집에 식물, 우리 집에 뭐 누구한테 선물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이럴 때 꽃을 사용하는 그런 비율들이 조금씩 지금 많이 굉장히 늘어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점점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걸 더 피부로 정말 밥 먹듯이 테이블에 꽃을 올려놓는 시대가 저희 나라에도 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생각이 할 것 듭니다. 같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정말 꽃 사시는 분들 진짜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선물도 진짜 많고 네, 많아요. 연인들끼리 진짜 만날 때마다 뭐 주고 부모님한테 주고 해서 네, 전망은 저도 진짜 네, 좋은 좋을 것 같고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또 파생되어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아요. 또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